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할 게 조금 많아가지고 일단 그냥 갈게요. 자, 갑시다. 지난번에 나 같은 데가 딱 어디였었지? 저기 스텝 1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죠?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스텝 1까지 아마 나갔을 겁니다. 저기 40번까지. 그쵸?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우리 교평수에는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숙제로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외부 문제 말고 기출 문제들은 숙제로 더 하면 좋아요. 근데 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외부 문제가 교평수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좀 봐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짱중요를 갖고 있다. 얘 말고 짱중요 먼저 푸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그게 좀 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권장하는 거는 짱중요 이거까지 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왔다. 아니. 다 왔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었던 거 잠깐 검토 정리만 좀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게 일단 맨 처음에 있지? 없어요. 아이 저런. 오케이. 자, 지수함수 그래프가 맨 처음에 사실 그냥 밑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걔는 그냥 일단 좀 내비둘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맨 처음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크다면은 증가함수로 나타나지고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다. 뭐 작더라도 이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0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밑이 2짜리인 상태에서 밑이 3인에는 어떻게 되냐? 밑이 3인에는 조금 더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가파르게 움직여요. 왜 가파르게 움직여요? 점 찍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0,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전부 다 0,1 다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기준선, 아니 기준점 밑하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은 지수가 빵 되는 경우들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0,1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높은지를 보고 싶다. 그럼 그냥 x에다가 1 정도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1,2 지나가는데 얘는 1,3 지나가니까 당연히 더 그냥 위에 있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뭐 왼쪽 같은 경우는 왜 밑에 있지? 똑같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로 나오지만 요 밑이 3짜리인 경우는 마이너스 1,3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밑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형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평행 이동이라든가 어떤 대칭 이동에 관련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y는 2의 x제곱이 오른쪽으로 뭐 3만큼 평행 이동 됐더라. 그렇죠? 그럼 x 대신에 x-3 집어넣으면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로 2만큼 평행 이동 됐다라고 한다면은 뭘 어떻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프 자체를 원래 있던 것 같다가 움직여서 그려도 되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점, 지수가 빵 되게 하는 점. 그렇죠? 그럼 x가 3일 때
그렇죠? 그럼 3 집어넣으면은 2의 0제곱이기 때문에 1이죠. 그래서 3,3을 지나가요. 그렇죠? 기준이 되는 점. 그럼 밑이 얼마든지 간에 3,3을 지나가요. 한마디로 밑이 2건, 3이건, 4건, 5건 무조건 3,3 지나갑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 상수항 있죠? 얘는 절대로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이 아니죠. 왜? 얘가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보면은 상수항이 없는 애들은 전부 다 어때요? 양수밖에 안 나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A의 X제곱 특징이 애초에 밑이 양수로 나오면 이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몇 제곱을 하더라도 0이 되진 않죠.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얘는 왼쪽으로 갈 때, 얘는 오른쪽으로 갈 때. 그래서 상수항이 그냥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상수항이 점근선,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얘 같은 경우도 2가 점근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y는 2가 점근선이구나. 그럼 나머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겠느냐? 밑을 보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보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2점 지나가는 증가함수니까 점근선 고려하면서 그려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걸로 한번 가볼게요. 복잡한 거. 이제 대칭이동까지 좀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은 y는 지수의 개수의 음수가 껴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똑같아요. 어차피 지수가 0 되게 하는 점을 일단 먼저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통째로가 1로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 마이너스 1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 안녕.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결론은 일단은 기준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점근선이 어디예요? 우리 프린트 갖고 왔지? 점근선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로 증가인지 감소인지 볼 수 있는데 이 값 자체는 어때요? 무조건 증가예요. 괜찮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입니다. 다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째로는 감소한다라는 거야. 그죠? 통째로는 감소합니다. 거기서 그냥 이만큼만 내린 거야. 한마디로 2점 지나가면서 감소하는구나. 그러면 점근선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괜찮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 그 다음에 점근선, 그리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앞에 개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놓고 그래프 그려주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잠깐 감소인데 꼭 이렇게 나와야 되나? 감소가 아래로 볼록으로 나올 수 없나? 못 나와요. 점근선 뚫고 가야 되니까.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점근선까지 그어놓고 기준점에다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했는데도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점 몇 개 더 넣어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3에 1 말고 0으로 집어넣어볼게요. 좀 너무 크니까. 그럼 0 집어넣으면 3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빼기 2예요. 그럼 마이너스 5죠. 0, 마이너스 5예요. 감소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다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프 아직 안 그려 고3이지만 고3이지만 만약에 내가 자신 없는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린다? 점 몇 개 찍어보면 돼요. 괜찮죠?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그래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시키는 게 뭐예요? 점 다 써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놓고 좌표평면에다가 점 찍어놓고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3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자, y는 똑같이 마이너스 2에다가 이번엔 x 개수까지 음수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한 3 정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뭐냐면 지수가 일단 빵 되게 하는 점,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점근선, 그리고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로 증가 감소, 그 다음에 x 개수가 음수인지 아니면은 지수 통째로 개수가 음수인지 이거 따져서 들어가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지수가 빵 되게 하는 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2의 빵 제곱이니까 1.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러니까 1,2를 지나갈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점근선 3입니다. 괜찮죠? 점근선 3. 자, 그러면은 밑이 1보다 커요. 증가입니다. 하지만 x계수가 음수예요. 한마디로 x가 크면 클수록 지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럼 지수가 줄어드니까 결국 얘는 감소예요. 근데 문제는 지수 통째로의 계수가 또 음수예요. 그럼 얘가 감소를 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를 또 붙여요. 증가가 되겠죠? 왜냐면 감소의 감소니까 증가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증가함수. 요점 지나가는 증가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할까요? 아니면 위로 볼록으로 증가할까요? 점근선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가겠네. 괜찮아요? 이게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해버리면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커지는데 당연히 점근선을 뚫고 가겠죠?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점근선 고려해서 밑에 그려져 있으면 그냥 위로 볼록으로 가겠구나. 점점 수렴해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거 생략했었지? 지난번에도 이거 생략했어요. 왜 생략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쵸? 근데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다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한 거, 지난번에 정리한 건 뭐예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통한 다른 함수와의 교점 구하는 방식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거 좀 정리했었죠? 다시 한 번만 좀 더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지수함수와 직선의 교점이에요. 지수함수와 직선의 교점. 이 직선은 1차 함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무슨 직선? X축과 Y축이 평행한 직선들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지수함수 중에서 그냥 뭐 증가를 그냥 볼게요. Y는 AX제곱.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게요. A가 1보다 큰 걸로.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Y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Y축의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너무 당연하죠. X가 B인 상태니까. 그냥 B 집어넣으면 될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냥 FB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A의 B제곱이라고 그냥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뭐일까요? 당연히 X축과 평행한 직선에 관련된 거. 그렇죠? X축과 평행한 직선. 자, 예를 들어서 Y는 C인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에요. 상수함수와의 교점. 자, 그러면 이 상수함수와의 교점에서 교점 좌표는 일단 Y좌표가 C로 나오겠고, 그럼 X좌표 어떻게 하냐? 자, Y는 AX에서 지금 Y랑 C가 만나는 거니까 얘 대신에 그냥 C를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X좌표 물어보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럼 양면에다 로그 씌우면 돼요. 그쵸? 한마디로 X좌표는 로그 AC가 나온다. 이때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수함수 문제인데 로그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지수랑 로그는 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문제에서 로그가 튀어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어색해 하면 안 됩니다. 괜찮죠?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이번에는 직선과 1차 함수와의 교점이야. 1차 함수와의 교점. 이게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을까봐 생략할까 했는데, 잠깐만, 근데 자면 안 돼? 근데 에어컨 왜 이렇게 약해? 덥지? 알았어. 잠깐. 바람을 이따가 추우면 좀 내릴게. 내리면 안 되죠. 올릴게. 추우면 올릴게. 자, 어쨌거나 이게 요거는 그냥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함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배우는 모든 함수들을 한번 다 따져봅시다. 자, 넓게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배수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월함수. 추월함수? 미안. 뭘 추월하지? 아무튼 초월함수. 물론 알죠. 문제는 이게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대수함수는 왜 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대수라는 한자가 뭐 복잡하긴 한데 뭐 그냥 넓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대수함수들은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계산 가능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잠깐만, 대수적인 연산이 뭐야? 그냥 좀 길고 복잡해요. 그냥 문자나 숫자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칙연산으로 계산 가능한 애들이에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눴어요. 괜찮죠? 그래서 사칙연산으로 계산 가능한 함수가 대수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수함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리함수. 그렇죠. 이때 유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그게 아니죠. 있을 유자의 비율 이자입니다. 유리라는 거 자체가 유리? 미안해. 유리는 있을 유자의 비율 이자. 그래서 비율이 있는 수들을 얘기해요. 유리수. 우리는 비율이 있는 수. 다른 말로 비율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비율이라는 거는 3대4 같은 이런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분모 분자 간의 어떤 비율로 대체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단 문제점이 비율을 3개짜리 비율은 우리가 실수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분수꼴 3개로 5분의 4분의 3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헷갈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짜리밖에 안 써요. 그래서 2차에 관련된 좌표평면 이런 데서도 기울기 관련된 거, x의 변화량과 y 변화량의 어떤 비율, 그거를 분모 분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정의 자체가 x의 변화와 y 변화의 비율인데 분수꼴로 그냥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기울기의 정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는 요거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다항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원래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인데 우리는 편의상 분수함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분수함수. 자, 이 다항함수 안에는 상수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수함도 넓게 다항식으로 봅니다. 다항식으로 보기 때문에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상수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등등등등 나가게 되겠고, 분수함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x분의 1 같은 거. 그 다음에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그냥 루트 x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수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함수랑 나머지는 그냥 점좌표 넣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초월함수라는 거는 이름이 왜 초월함수예요? 뭔가를 초월했겠죠? 뭔가를 초월했어요. 뭘 초월해요? 대수적인 연산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칙연산은 안 통하는 애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칙연산으로 계산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수함수가 y는 2의 x제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y는 x 플러스 5 뭐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교점이 있네. A점과 B점. 이거 좀 이따가 설명 또 확인할 건데, 자, 이런 거는 교점 좌표 볼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괜찮나요? 당연히 못 구해요. 진짜 못 구하나? 아니, 이거 계산기에다가 이식 딱 때려 박으면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이 나오기는 해요. 왜? 근이 있으니까. 근데 왜 못 구한다라고 얘기하냐? 정확하게 x점의 좌표를 인간이 찾아내려면 얘 평생 동안 써도 정확한 숫자 못 써내요. 실수식 표현 방법으로는. 괜찮죠?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는 계산이 가능하기는 한데 전부 다 사이값 정리로 찾아내요. 넣어서 얘가 더 크네. 그럼 오른쪽으로. 그랬더니 지수가 더 크네. 그럼 정가운데. 그럼 또 직선이 더 크네.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야. 컴퓨터는 이렇게 찾아요. 사이값 정리가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괜찮죠? 정확하게 알기 힘든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자, 결론은 대소의 연산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사칙연산이 안 통해요. 뭐 물론 가끔 이런 경우는 있겠죠. 뭐지?
2의 x제곱은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와있을 때 교점 x에다 2 집어넣으면 성립하네. 이렇게 찍기는 돼요. 괜찮죠? 되는 경우에 찍기는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죠. 그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못 구하는 거다. 대수적 연산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초월함수에는 총 몇 가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초월함수는 얘네랑 같이 연산이 안 돼요. 못 구합니다. 그렇죠? 딱 어떻게 숫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못 구해요. 그렇지만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끼리 연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4의 x제곱 플러스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돼요. 괜찮아요? 어떻게? 동일한 꼴이 반복하면은 치환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t제곱이고 t 넘겨서 빼면 그냥 2차 방정식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좀 바꿔서 돌려서 본 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물론 사실 문제가 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로그함수도 로그함수끼리 돼요. 삼각함수도 삼각함수끼리 계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들끼리도 안 돼요. 괜찮죠? 한마디로 그냥 초월함수는 웬만하면은 지들끼리만 노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1차 함수가 아닌 애들과의 교점은 문제가 안 돼요. 상수함수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차 함수와의 교점을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못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와의 교점. 솔직히 말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수함수와 그 다음에 어떤 직선에 관련된 거. 그럼 이 교점에 관련된 건데 이 교점을 어떻게 한다? 얘를 연립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다른 관계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A점과 B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A점, B점은 지수함수랑 상관없이 나오게 돼요. 진짜로. 괜찮아요? 지수함수랑 상관없이 나옵니다. 이 A, B 두 점에 관련된 어떤 특수한 조건들이 주어져요. 일단 직선이니까 첫 번째 기울기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괜찮죠? 기울기 무조건 딱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A점과 B점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길이 아니면 넓이,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만약에 기울기가 1인데 요 둘 사이의 길이가 2루트이다. 그러면 얘는 x가 2 차이, y도 2 차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기울기 이용해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얘는 내분점이나 외분점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그냥 쉽게 따지면은 비율 얘기하는 거야. 그게 길이의 비율이건 넓이의 비율이건 어떤 비율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A점과 B점을 이쪽에다 좀 해볼까? A점과 B점이 있어요. 근데 그 A점, B점을 연결한 선분이 Y축에 의해서 1대3으로 내분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지는 경우에는 아니면 길이비가 1대3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대3이면은 그냥 A 좌표를 미지수로 마이너스 A 콤마, 그렇죠? 얘는 그냥 미지수로 3A 콤마, 그냥 이렇게 잡고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7월 모의고사 21번에서도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꼭 생각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비율적인 관계. 이거는 메인은 아닙니다. 어떤 그래프적으로 대칭성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주요 특징은 거의 이거예요. 기울기가 거의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직선이란다. 지수함수랑 1차 함수. 그죠? 이것도 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수함수랑 또 뭐가 만나는 거냐? 원이랑 만나는 거야. 사실 원은 우리
함수는 아닙니다. 원은 함수는 아니에요. 근데 원 자체가 우리 수학상에서 봤을 때 도형의 방정식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맨 처음 배우는 도형이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원의 방정식. 더 배워요? 안 배워요. 두 개밖에 안 해요. 괜찮죠? 그래서 지수랑 원이 만약에 만나게 되는 경우는 지수랑 원이 만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원의 특징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원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지수가 지나간다. 그럼 만나는 교점에 관련된 거. 그렇죠? 뭐 로그 함수 중에서도 원과 만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지수랑 원도 어차피 독립계산이 연립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의 주요 특징인 첫 번째 중심과 반지름, 이거 반드시 이용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은 항상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원주각 중심각까지 뻗어나가고 대칭성 이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확장돼서는 중심각과 원주각,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줄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뭐 나올 때 합시다. 별로 잘 안 나와요. 잠깐만. 그러면 지수함수랑 2차, 3차 이런 거랑 만나는 건 안 나오느냐?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와요. 왜? 지수함수가 2차랑 만나는 거, 지수함수가 3차랑 만나는 거 아예 없지는 않는데 그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은 이 교점을 사이값 정리로 찾아내는 문제 거나 아니면은 실근의 개수 묻는 문제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지배적으로 문제는 안 돼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요. 괜찮아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지수와 지수가 만나는 거. 다시 한번 얘는 연립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립해서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는 교점 뽑아낼 수 있다. 지수랑 지수가 만나게 되는데 그 교점에 관련된 거는 그냥 연립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로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좀 갈게요. 다른 초람수와의 관계는 일단 좀 생각할게요. 이 지난번에 설명하기는 했는데 아마 조금 많이 기억이 안 날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41번 한번 해볼게요. 41번. 자, 직접 한번 좀 풀어볼게요. 41번.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뭐야 나 못 풀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얘는 지수함수 두 개 나왔어요. 근데 그 지수함수 두 개의 교점이 있지만 그 교점이 필요해요? 아니, ABCD는 걔네랑 상관이 없는 데서 나옵니다. 그럼 결국 ABCD에 관련된 걸 보는 건데 ABCD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에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겁니다. 지수함수가 상수함수랑 만날 때 교점 좌표 다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행사 변형의 조건만 사용했을 때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왜 어렵다 그랬냐? 미안해, 계산이 좀 어려워요. 계산이 좀 길고 복잡합니다.
잠깐만. 교점이 많이 어려웠군요. 잠깐만. 교점 하나만 일단 좀 뽑아볼게요. 자, 1번. A점의 좌표부터 일단 한번 뽑아볼게요. 1번. A점 좌표. 자, 이 좌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상수함수랑 지수함수와의 교점이에요. 괜찮나요? 그쵸? 요 2의 1-3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a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입니다. 지금 이거 한 거야. 2번. 나와야 돼요. 이 x좌표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 아니 한꺼번에 보지 마. 이 세 개 한꺼번에 보려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와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A점을 구할 거면은 A점에 관련된 곡선 두 개만 봐줘요. 그렇죠? 곡선 두 개만. 다시 한번 y는 2의 1-3x제곱과 y는 a.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요. y 둘이 연립해서 들어가면은 2의 1-3x제곱과 a가 만나는 교점에서 출발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걸 여기다가 써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2의 1-3x제곱이 a랑 만나는 거. 아니 이래 놓으면은 x는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 양면에다가 로그 2만 씌우면 되지 뭐. 괜찮네? 그쵸? 양면에 로그 2만 씌우면 돼요. 괜찮아. 그걸로. 양변에 로그 2를 씌운다고 친다면 얘는 그냥 지수 밖으로 나가죠. 얘는 로그 2a가 되겠죠. 그러면은 1 넘겨서 빼고 아니다. 3x랑 로그 2의 위치 바꿔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2a는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좌표는 얼마예요? 이게 3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야. 3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a. 끝. 괜찮아요? 그게 a점의 좌표라는 거예요.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a, a로 나온다. 그게 a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b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b점의 좌표를 구한다면 얘는 요거 어디에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a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요. y는 a랑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둘이 똑같은 y에서 똑같은 x 나와야 되니까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y가 a인 상태니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a인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이건 그냥 뭐 양변에다가 로그만 씌워주면 돼요. 그쵸? 로그 2를 또 씌워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x 로그 2a. 그쵸? 그럼 여기 마이너스만 씌워주면 되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로그 2a가 될 거예요. 자, 이거 보고만 있지는 말고요. 일부러 천천히 설명하니까 풀면서 그냥 지켜봐요. C점과 D점도 나는 천천히 한번 뽑아볼게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계산 자체는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지만 논리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 X좌표 구하세요. 이 문제가 나올까요? 독립적인 문제가? 2점짜리로도 안 나와요. 이거는. 괜찮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점좌표 뽑아낸 걸로 서로 연결시켜서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숫자 이쁜 걸로 줄까요? 막 3의 x제곱만 해가지고 막 y가 4일 대교점 x좌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문자로 나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번 C점 좌표도 한 번만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2의 1-3x 제곱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되죠. 1번하고 똑같이 하면 되죠. 양변에 로그 씌워주고 막 넘겨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로그 2를 씌운다 그러면 어차피 진수가 a 플러스 2 그대로 가니까 요거랑 똑같은데 여기만 a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쵸? 당연히 뭘로 나온다고요? x 값은 3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a 대신 a 플러스 2 들어간 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괜찮죠? 관계가 뿅뿅뿅
아유, 틀렸다 화이팅. 자, 힘내. 정말. 이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해 좀 될까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갔다. 힘 줄까? 힘들지. 화이팅. 이해는 돼요? 오케이. 할 수 있어. 딱 스텝 2까지만 갈 겁니다. 스텝 2.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D점 좌표를 뽑았다 라고 한다면은 B에서 X좌표 구한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A 대신에 A 플러스 2 집어넣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 관계가 똑같잖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점들의 좌표를 다고 있어요. 각각의 좌표를 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C점의 좌표는 3분의 1 마이너스 로그 A의 로그 2의 A 플러스 2 콤마 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점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 콤마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거 ABCD 문제에서 잘 읽어보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사변형일 때. 자, 이렇게 이게 평행사변형이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떤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개괄만 좀 할게요. 왜냐면 요것만 또 딸랑 설명하면 머릿속에 안 남을 것 같아. 미안해. 좀 말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자,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사각형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각형, 전체 사각형. 이름 그대로 뭐예요? 4개의 각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4개의 각을 가지고 있는 형태. 자, 그 전체 사각형 안에 맨 처음 들어가는 게 뭐냐?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겼죠? 사다리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이름이 사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다리꼴이에요. 왜지?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집이 있어요. 근데 집에 지붕이 고장났어. 고장나가지고 지붕을 좀 고치려고 사다리를 열심히 들고 와서 밑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서 이제 밑에서 보면 어때요?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사다리 닮았어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사다리꼴이라는 거야. 사다리꼴. 진짜. 뻥 아닌데. 진짜. 화이팅. 사다리꼴. 자, 그래서 사다리꼴은 어떠냐면은 반드시 한 쌍의 변이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정의를 쓴다면 얘는 길게 쓰지 마요. 정의는 짧을수록 좋아요. 뭐다? 한 쌍 평행이에요. 한 쌍만 평행하면 돼요. 그러면 사다리꼴에서는 솔직히 문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넓이 구하기잖아요. 사다리꼴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한 쌍만 평행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사다리처럼 안 생겼는데? 사다리를 이렇게 놓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죠? 옆에서 보는 거야. 사다리 이쪽에 놓고. 미안해. 자, 어쨌거나 직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다리꼴 문제들의 특징이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얘는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왜? 사대골 넓이가 왜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예요? 자, A, B 높이가 C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이라서 그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냥 더한 거예요. 괜찮죠? 2분의 AC와 2분의 BC 그냥 더해 놓은 거야. 그 인수분해 해 놓은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요. 그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아예 그냥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평행사변형.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는 정의를 묻는 거예요. 정의를 묻는 거. 무슨 정의? 저스티스? 미안해. 데피니션. 미안. 저기 문과생 대학교 가면은 문과생들한테 정의가 영어로 뭐야? 그러면 저스티스. 맞나? 이과생들한테 정의가 영어로 뭐야? 그럼 데피니션. 미안해. 자, 어쨌거나 정의는 뭐냐면 평행사변. 이름 잘 봐야 돼. 이름 안에 있어요. 뭐냐면 평행한 거예요. 뭐가? 사변이 평행한 형태예요. 네 개의 변이 다 평행하다라는 거야. 사변. 네 개의 변이 다 평행하다. 근데 생각해봐요. 네 변이 똑같은 평행이면 돼요? 사각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씩 평행한 거야. 두 개씩 평행한 거. 괜찮죠? 네 개의 변이 다 평행하기는 하지만 얘는 두 쌍이 평행한 겁니다. 두 쌍이 평행한 거.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의를 놓고 보니까 대각선이 자연스럽게 2등분 되고 있는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평행사변의 특징이 평행한 선의 특징 동의각 억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세타면 얘도 세타예요. 근데 얘랑 얘도 또 평행하니까 동의각 때문에 세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마주보는 각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평행사변의 당연한 성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의를 제대로 외우고요. 그 정의를 가지고 그림을 분석해서 이런 성질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솔직히 쟤는 이거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고 싶은데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뭐냐면은 직각 얘기하는 거예요. 사각형이 직각이에요. 무슨 직각? 전부 다 직각. 그렇죠? 전부 다 직각. 그래서 얘는 정의가 네 각이 모두 직각인 거예요. 네 각이 모두 직각.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행하니까 평행사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건 뭐예요? 마름모가 있어요. 마름모. 미안해, 마름모는 이름 모르겠어. 왜 마름모지? 몰라. 미안해. 마름모. 굉장히 말랐나? 뭐가 말랐나? 뭐 얘기하다가 말랐나? 미안해. 마름모. 미안해. 자, 마름모는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쵸? 미안해. 어원 자체는 사실 따지기가 좀 애매한 애가 마름모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핵심이 뭐냐? 내변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의가 내변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 그렇죠? 내변 길이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내변 길이 동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 자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나와요. 괜찮죠? 자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각선을 서로 수직 이등분합니다. 괜찮아요? 대각선을 무조건 수직 이등분해요. 이게 엄청난 특징이에요. 대각선이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마름모의 엄청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도 드냐? 삼각형. 그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 있죠? 이등변 삼각형을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지수로 가면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삼각함수 나오죠. 삼각함수 그래프 끝나고 나면은 삼각함수 활용 나요. 어차피 다음 단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삼각함수 통으로 프린트 만들 거라서. 자,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이등변 삼각형. 당연히 도형에서 해석하는 문제로 등장을 할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뭘 하고 싶어지냐면은 이 길이가 똑같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똑같나? 접어보고 싶어져요. 그치? 반으로 딱 접으면은 딱 포개지네.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은 접어보고 싶어요. 진짜 칼같이 딱 맞아떨어지나? 우리는 그렇게 세뇌를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접어보고 싶다. 자,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딱 접어보면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얘 변 길이를 반드시 수직 이등분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보다 중요한 성질이 없어요. 괜찮나요? 당연히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마름모는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 붙어있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대각선을 잘라보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으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이 마름모가. 자,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 이 두 개의 성질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렇죠? 정사각형. 얘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요. 네 변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직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성질을 다 갖고 있는 애가 될 겁니다. 온갖 성질. 이게 전체 사각형 체계예요. 물론 국내 수학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가오리언처럼 생긴 애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뭐야 이거 미국 수학에서만 하는 건데 우리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미안해. 우리나라에서 도형 문제에서도 제가 자꾸 나와요. 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설명은 일단 좀 안 할게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쟤는 다른 특징에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볼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제 평행사변형이야. 저게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이 될까? 자, 평행사변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 쌍이 평행한 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쌍이 평행한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의대로 증명하면 되지 않냐? 어떻게? A, B랑 CD가 평행인 거. 이건 뭐 평행이죠. 어차피 둘 다 상수함수니까. 그럼 평행인 거 어떻게 증명하지? 생각해보니까 기울기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상수함수니까 기울기가 빵이라서 얘는 A, B랑 CD는 평행. 그럼 뭘 하면 돼요? AD와 BC가 평행한지를 보는 걸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여기서 이거 뺄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지 않아요? 그렇죠? A에서 D점까지 기울기 구하려면 X의 변화량에서 Y 변화량을 뺀 걸 나눠줘야 돼요. 엄두가 좀 안 나죠?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걸로도 풀려요. 자, 근데 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네 쌍이 전부, 두 쌍이 전부 다 평행하다면 생각해볼게요. 이거 평행선이면 두 개의 평행선 사이 거리는 항상 다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A, B, C, D에서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한다면 정의뿐만 아니라 그 성질 가지고도 문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A, D와 BC가 평행하다면 얘 A, D와 BC의 길이가 같은 걸 증명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A, B와 C, D의 길이가 똑같은 것만 증명하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렇죠? 기울기로 봐도 되지만 근데 어쨌거나 또 X의 변화량, Y 변화량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지울게. 이거 지워도 돼요? 저기 필요한 친구들은 나중에 밴드에 다시 보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는 30일까지밖에 동영상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요. 얘기했나? 그렇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근데 며칠 걸리니까 필요하면 밴드로 먼저 보고요. 유튜브는 검색창에 치면 되고요. 그럼 뜰 거예요.
뜨면 일단 구독 먼저 한번 해주고 좋아. 자, 그 뭐지? 뭐 어쨌거나 그건 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1, 2, 3, 4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풀리면은 풀어요. 진짜로 풀면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졸리면은 본인이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면 뭘 보면 된다? A, B의 길이와 C, D의 길이가 같은 것만 확인해 보면은 평행사변형인 게 확실히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 B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B에서 A의 X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얘는 X좌표가 아까 뭐였더라? 마이너스 로그 2A. 그렇죠? 그러면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주면 그게 AB 길이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여기서 이거 뺀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A에서 3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A를 빼주면 돼요. 자, 그게 뭐랑 똑같으면 된다? CD 기울기랑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야. 어이! CD 기울기랑? 길이랑 똑같으면 된다. 여기에서 이거 뺀 겁니다. CY X좌표에서 DX좌표를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에서 빼기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2를 빼주면 돼요. 이 등식 성립하는 A값 찾으면 끝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식이 조금 길고 복잡한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논리 자체는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논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수함수들이 있는데 X축과 평행한 상태에서 교점 구해서 길이 같은 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왜? 평행사변형인 거 증명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렇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넓게 봐야 돼요. 계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은 좀 별도의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산 연습은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계산 연습은.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보기 싫어요. 뭐 때문에? 분모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양변에 3을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3을 곱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3 로그 2A가 되겠고요. 얘는 3 곱했으니까 날아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3A 로그 2A. 여기도 3 곱했죠. 그러면 1 빼기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다가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3 로그 2A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로그들이잖아요. 밑이 다 똑같아요. 밑이 다 똑같아요. 이건 간단한 로그 계산입니다. 자, 이때 얘랑 얘는 밑도 똑같고 진수도 똑같아요. 완전히 같은 애가 1개랑 마이너스 3개. 그럼 얘를 아예 지워버리고 얘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죠? 왜냐면 1개에서 3개 뺀 거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 3개에서 1개 뺀 거죠. 지워버리고 얘 2개로 그냥 써버리면 될 거라는 거야. 괜찮죠? 헛! 알았어. 야, 이거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잠깐. 자, 그러면은 이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다 합칠게요.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합칠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도 오른쪽으로 넘겨서 얘랑 합칠게요. 그럼 좌변이 이제 빵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 우변으로 넘겼으니까 2 로그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넘겼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로그 2의 A 플러스 2. 괜찮아요? 그러면은 양변을 2로 나누면 1 여기 2 어디 갔냐? 그렇죠? 2. 그럼 얘도 1. 자, 그러면은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니까
진수끼리 다 곱해주면 될 거예요. a에다가 1은 로그 2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밑과 지수와 진수니까 2의 0제곱 1이죠. 1. 1은 요 진수값 2a의 a 플러스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1은 2a 제곱 플러스 4a. 아, 2a 제곱 플러스 4a 빼기 1이 빵이구나. 어디다 쓰지? 요 a 값 구해달라는 거야. 요 a 값. 자, 그럼 이 a 값은 어떻게 구해요? 근해 공식으로 갑시다.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짝수식이에요, 짝수식. 혹시 짝수식 괜찮아요? 그냥 근해 공식 써도 돼요. 그냥 근해 공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들어가도 돼요.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은 a는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6이잖아요. 플러스예요. 왜? a는 양수여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면은 통째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또 나오니까 음수가 돼서 이거 안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뭐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a 값이 뭐냐?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5번. 어떻게 푸는지를 좀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푸는지. 지금 이거 설명을 듣고만 있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이거 설명을 듣고만 있으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저기 로그 들어갔을 때는 기본 문제 좀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기본 문제. 기출 문제더라도 몇 개 좀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되겠어. 48번 한번 해볼게요. 48번. 기출문제, 기출문제. 난 이거 풀어봤는데? 이건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되겠대. 미안.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풀어본 사람들도. 48번. 48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어우, 잘한다. 개수가 오케이.
잘 자, 유성. 아, 개념 설명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너무 개념 설명 많이 하다가 재워버린 것 같아. 다들 혼을 빼놓은 것 같아. 주술사 같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고, 좀 모자랐다. 6이 빠졌고요. 2하라서 못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또 3 이상의 자연수야. 그치. 거기다. 아, 피곤해. 알았어.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뭔가 필이 온 사람들도 있는데 아유 아직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잠이 깨야 되는데 자 이거는 한번 좌표를 뽑아볼게요. 아 너무 쉽죠? 아 이거 솔직히 이거잖아요. 아 넣으면 그냥 끝나. 우와 쉽다. 1 집어넣으면은 1,n B점의 좌표는 1 집어넣었으니까 1,2 C점의 좌표는 2 집어넣었으니까 2,n제곱 D점 좌표는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사다리꼴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괜찮죠? 자 요 길이 얼마예요? n에서 2 뺀 거죠? 그냥 n-2가 되겠고 CD 길이는 n제곱에서 4 뺀 거 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둘 더하면 n제곱 빼기 n제곱 플러스 n 빼기 6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쵸? 아니 공식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이유 없이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쵸?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삼각형 잘라서 보는 거였지 이런 느낌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라서 그냥 봐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됩니다. 자 결국에 이게 얼마? 이 넓이가 18 이하가 되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그대로 2만 곱해주면은 n제곱 플러스 n 빼기 6이 36 이하로 들어가주면 되겠고 n제곱 플러스 n 넘기면 마이너스 42 7, 6에 42 그렇죠? 따라서 n은 마이너스 7에서 6 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n은 자연수니까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될 텐데 3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 2가 안 됩니다. 1, 2 없어요. 아 1, 2 없네. 빵. 자 그래서 3, 4, 5, 6 더해주니까 얼마예요? 9 더하기 9 18이 될 겁니다. 괜찮죠? 18 저기 기출문제지만 저기 49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9번 원래는 그냥 숙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교평수도 한 마당이니까 아직 교평수 안 들어간 사람도 많지 생각해보니까 자 49번 후딱 풀어야 돼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 항상 함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려야 돼요.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도 되고요.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면은 수작업으로 그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아예 안 그리고도 문제 풀 자신 있으면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놓는 게 좋아요. 왜? 그래프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도. 앞에다가 그래프는 놔봤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필요하면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겁니다. 너무 쉬워서. 다른 것 좀 더 풀고 있어 볼게요. 자, 힌트를 좀 더 가볼게요. 자, 풀어서 답 나온 친구들도 있고 아직 좀 고민 중인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래프까지는 다 같지만 답이 안 나온 경우들 좀 있습니다. 자, 대략 미치 1보다 큰 지점수 당연히 y절편 얼마로 나와요? 이게 0,1로 나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한번 찍어본 거예요. 기준점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원점과 A점과 B점이에요. 이거 괜히 써놓으면 또 헷갈릴까봐 그냥 지워놓는 게 낫겠다. 그렇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가 OA랑 AB가 직각이 되게 해달래요. 그렇죠? 직각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수직 수직 아니면 직각에 관련된 관계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좌표평면에서 놓고 본다면 직각 관련된 내용은 기울기 그 다음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y는 2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조금 더 이쁘게 그려봐야 되겠다. 자, 왜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지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약식 증명입니다. 숫자로 집어넣어서 보는. 자, y는 2x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 위에 있는 점 어딘가 있어요. 제일 만만한 게 1,2겠죠. 자, 그럼 1,2라는 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얘랑 직각이려면 그냥 일단 왠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직각. 자, 그럼 왜 이 점을 찍어놓고 봤느냐? 이걸 수선의 발을 내려서 Y축과 둘러싸인 이 삼각형을 놓고 보면 얘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괜찮죠? 자, 그때 만약에 이 위쪽 부분을 각을 잰다면 얘는 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Y축과 X축으로 둘러싸인 각은 9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점이면 여기도 직각인데 당연히 여기도 점으로 나오죠.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 수선의 발을 내렸다? 둘이 닮음이야, 삼각형이. 괜찮나요? 근데 만약에 길이마저도 똑같다. 2와 1로 만들어져 있는 2와 1로 만들어져 있는 점으로 찍었다. 그럼 얘 점좌표 얼마예요?
당연히 2,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로 나오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놓고 오면 기울기 얼마예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러니까 두 기울기는 반드시 얼마? 곱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합동 이용해서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럼 얘가 꼭 2가 아니더라도 m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얘는 1,m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m,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m분의 1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m과 마이너스 m분의 1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그렇죠? 기울기 수직이니까. 자, 알았어. 요까지 말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러면은 얘도 이 위에 있는 점좌표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이게 루트 3인 걸 찾으니까 x좌표는 로그 a 루트 3이에요. 그쵸? 한마디로 a점의 좌표는 로그 a 루트 3, 루트 3이 될 거니까 두 기울기를 일단 다 구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OA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는 얼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쵸? 0,2에서 하니까 그냥 얘분의 2예요. 그쵸? 로그 a 루트 3분의 루트 3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 기울기도 한번 좀 볼게요. 똑같아요. 여기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그쵸? 반대로 갈까?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x의 증가량. 그냥 여기서 그냥 a에서 b를 뺄게요. 그러면은 로그 a 루트 3 빼기 4분의 루트 3에서 0 뺀 거니까 루트 3이 될 거예요. 이게 기울기 구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좌표점 그냥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주고 그때의 두 기울기가 어떤 관계를 이룬다? 수직을 이룬다.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계산 천천히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본인이 직접 풀면서 따라가요. 되는 친구들은. 자, 로그 a 루트 3 분의 루트 3 곱하기 로그 a 루트 3 빼기 4분의 루트 3. 이게 얼마로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그쵸?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지저분하잖아.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분수꼴이라서 정말 보기 귀찮아요. 일단은 분자는 분자끼리 루트 3 곱해서 3 되고 분모는 분모끼리 그러면은 로그 a 루트 3 곱하기 로그 a 루트 3 빼기 4 마이너스 1이에요. 얘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양변에다 똑같은 걸 곱해서. 자, 그러면 3은 넘겨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a 루트 3 곱하기 로그 a 루트 3 빼기 4. 동일한 꼴이 반복되면 우리는 치환 처리해서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로그 a 루트 3을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래서 t 값을 먼저 구해내고 그 다음에 a 값을 구해볼게요. 얘를 t로 치환은 얘도 t가 될 거예요. 그래서 3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좌변으로 다 넘기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은 빵이기 때문에 t값이 나옵니다. 인수분해해서 들어가진 않을게요. 1 또는 3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첫 번째 t가 1인 경우는 a가 얼마 나오겠냐? 우리는 t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a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쵸? 자, 그래서 t가 1인 경우는 t가 로그 a 루트 3이죠. 요게 1인 거니까 a의 1제곱은 루트 3 이거로 나올 거야. 일단 얘 되네요. 그쵸? 되고요. 두 번째
t가 3인 경우 그럼 로그 A 루트 3이 3이에요. 그러면 A의 세제곱은 루트 3으로 나오겠네요. 얘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얘는 3의 2분의 1제곱 6제곱근이네요. A는 3의 6분의 1제곱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답은 둘 중에 뭐가 될까요? 둘 다 되는데? 곱이구나. 그쵸. 모든 A 값의 곱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얘랑 얘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둘 다 되니까.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둘을 곱한다. 지수끼리 더합니다. 그래서 3의 6분의 3, 6분의 1, 6분의 4제곱. 그래서 3의 3분의 2제곱이 다 될 거야. 그쵸? 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꼭 연습해봐요. 만약에 내 자력으로 풀지 않았으면 꼭 연습해봐요. 왜? 이런 거 하나하나 연습해두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방식이 되게 많아요? 몇 개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떠냐면은 수원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원과 수투 중에서 뭐가 더 어렵냐라고 물었을 때 수원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직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경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투가 어렵다 그러면은 한참 해봤는데 벽을 느끼는 경우들이에요. 왜냐면은 수원은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짜잘짜잘한 게 많아요. 짜잘짜잘한 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한강처럼 넓은 물인데 물 깊이가 얕아요. 한강처럼 넓은데 다 무릎까지밖에 안 와요.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죠? 뭐 서해 갯벌처럼 막 찬방찬방. 자, 근데 수투는 어떠냐면은 진짜 몇 개 없어요. 정의가 몇 개 없어요. 극한, 연소, 미분계수, 정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이제 미분법 뽑아내고 활용하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정의가. 개념이 몇 개 안 돼요. 우물처럼 좁아요. 근데 지하 300m 엄청 깊어요.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벽을 느껴요. 언젠가. 수원은 벽을 안 느껴요. 계산이 지저분해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는 거지, 이게 개념이라든가 논리로 벽을 느끼게 만드는 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원이 어렵다 그러면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예 안 했다라는 건 아니고 기초 잡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필요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방대한 양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냐? 이거 하나 제대로 풀 줄 알잖아요. 이거 하나 제대로 풀면은 직각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기울기 뽑아내는 거에 관련된 거 다 뚫려요. 진짜로. 지수만? 로그 함수도 다 뚫려요. 진짜. 그러니까 한두 개만 제대로 꼼꼼하게 마스터하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은 건 그냥 계속 반복이라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수원은 정복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알았어. 난 누구랑 얘기하니?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 미안해. 좀 힘들었지? 3시 3분까지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